안녕하세요. 국어교사 손정혜입니다. 자, 우리 처음 시작하는 국어 문법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중요한 부분을 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높임법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여러분 열심히 할 준비 됐죠?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임법을 하겠다고 오늘 이야기했어요. 그죠? 높임법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 특히 모의고사 문제, 그리고 많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높임법에 대한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예시문을 하나 적어 볼게요. 자, 철수야, 내 동생이 할머니께 선물을 가져다 드렸어. 자, 문장을 하나 썼는데요. 자, 여기에 사람이 세 사람 나옵니다. 자, 누구누구 나오죠? 철수, 내 동생, 할머니. 자,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를 높여주느냐? 누구를, 높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에 따라 높임법의 종류가 나눠집니다. 자, 제일 먼저 철수를 높여준다면 얘는 철수는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대방이죠. 그래서 상대 높임. 그 다음에 내 동생은 이 행위를 한 주체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가져다 준 행동을 한 주체. 만약에 이 주체를 높여준다면, 내 동생을 높여준다면 주체 높임법이 되겠죠. 할머니는 선물을 가져두는 행위의 대상이에요. 그죠? 객체가 되겠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높여주게 된다면 객체 높임법이 실현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높임의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 눈치챌 수 있겠죠. 제일 먼저 그러면 주체 높임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체 높임법. 자, 주체 높임법은 바로 방금 얘기했지만 그 문장에서 그 행위를 한 주어예요. 주인공. 그 행위를 한 주인공을 높여주는 거지. 보통은 주어에 해당된다. 그죠? 자, 주체 높임법을 실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선어말, 어미, 뭐를 쓴다? 시를 쓰는 거예요. 자, 시를 쓰면 뭐 그냥 주체 높임법이 실현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주격조사 깨서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은 전비사 님을 쓰는 거. 그 다음 네 번째 방법은 우리가 많이 아는 특수한 어떤 어휘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어휘들 많이 있는데요. 뭐 계시다. 그 다음에 뭐 잡수시다. 할아버지는 밥을 먹으면 안 되고 잡수셔야 되고 할아버지는 자면 안 되고 주무셔야 되죠. 그리고 편찮으시다. 편찮으시다. 자, 할아버지는 아프시면 안 되고 편찮으시다. 자, 이런 것들이 주체 높임법을 실현하는 어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금 주체 높임법은 사실 그 대상을 직접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간접 높임법이 있습니다. 자, 간접 높임법은 직접 그 대상을 높이지 않고요. 그 높임의 대상의 신체 부분 또는 소유물
또는 생각, 그 사람의 말, 이런 것을 높여주는 걸 말하죠.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키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기분 나빠요. 그죠? 자, 키는 키인데 누구 키라서? 선생님 키라서 선생님은 키가 크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사실 키라는 아이는 높임의 대상은 아니지만 선생님의 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높여줘야 돼. 이런 것을 우리가 간접 높임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되게 많은데요.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회장님 말씀이 자 있겠습니다. 있으시겠습니다. 계시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맞는 예문이었죠? 회장님 말씀은 있겠습니다 해야 됩니까? 있으시겠습니다 해야겠습니까? 계시겠습니다 해야겠어요. 어때? 그렇죠. 이해가 갔습니다. 자, 계시다는 직접 높임을 실현하는데요. 얘는 회장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라는 아이를 높이는 거거든요. 사실 말씀은 높임의 대상은 아니지만 회장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높여준단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간접 높임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간접 높임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 더 해볼까요? 선생님께서는 방 안에 계신다. 이때는 어때요? 직접 높임을 실현하는 거죠. 선생님은 방 안에 있으면 안 되고 계셔야 돼. 그죠? 자,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따님이 둘 있으시다. 자, 이때는 둘 있다 하면 안 되고 둘 계신다 하면 안 되고 둘 있으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왜? 따님이라서. 이거는 누구 딸이라서? 선생님 딸이라서. 선생님 딸이 5살밖에 안 되더라도 선생님 딸이라서 높여줘야 돼. 간접 높임을 실현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 더. 선생님 시간 선생님 시간 있어요? 아니고 계십니까? 아니고 있으십니까? 자, 역시 주어는 시간이거든요. 선생님 시간 있으십니까? 선생님을 높이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의 시간이라 우리가 이렇게 높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간접 높임 우리가 같이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께서는 방 안에 계신다. 이거는 뭐라고 했죠? 직접 높임이라고 했고요. 나머지 애들은 간접 높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 말씀은 계시면 안 되고 있겠습니다 안 되고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체 높임 했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객체 높임. 자, 객체는 아까 철수야 내 동생이 할머니께 선물을 가져다 드렸어요 해서 할머니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보통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되든지 아니면 부사어가 되는 사람을 높여줄 때 우리가 객체 높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은 부사격 조사 할머니에게 하지 않고 할머니께 그죠?
동생이 아까 할머니께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얘는 선언말 어미는 없어요. 아까 주체높임 선언말 어미는 시가 있었죠. 그런데 객체높임 선언말 어미는 대부분 특수한 어휘에 의해서 실현되는데요. 자, 객체높임을 실현하는 어휘들 모시다, 아까 모시다. 그 다음에 뭐 드리다. 선물을 주면 안 되고 드려야 돼. 그죠? 물어보면 안 되고 여쭙다. 이런 것들. 그죠? 뭐 뵙다. 할아버지를 뵈러 갔다. 이렇게 특수한 어휘를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전미사 님 이것도 쓸 수 있죠. 자, 객체높임은 선어말 어미가 없다는 거 참고로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는 객체높임 선어말 어미가 없는데요. 중세국어에는 다음에 선생님이랑 다시 중세국어를 한번 하겠지만 객체높임 선어말 어미가 있었죠. 그냥 참고로 적어볼게요. 어떻게 생긴 애였어요? 되게 생긴 것도 삽잡잡 뭐 이런 거였죠. 얘가 객체높임 선어말 어미로 사용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현대국어에는 객체높임 선어말 어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상대높임. 자, 아까 말을 들어주는 상대방이라고 했죠. 우리 현대국어에는 상대높임이 높임법 가운데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얘는 청자를 높여주는 거죠. 자, 상대 높임에는 사실은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종결 표현, 마지막 문장의 제일 마지막 우리나라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왜 말이 짧지? 말을 왜 끊어먹지? 뭐 이런 말 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장의 마지막 종결 표현에 이 상대 높임이 실현되거든요. 그래서 종결에 너무 짧게 생략하면 그건 높임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간단하게 적어보면 격식체, 비격식체가 있었고 그게 두 가지로 딱 나누면 격식체, 비격식체. 자, 격식체는 네 가지의 하십시오체, 그 다음에 하우체, 하계체, 헤라체. 근데 사실 요즘은 구어체만, 아니, 문어체만 남아있지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해유체와 해체. 가로를 나눈다면 뭐 이 정도 되겠어요. 그죠? 자, 요 정도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종결 표현에 표현되고요. 그리고 모든 문장은 사실 상대 높임을 실현합니다. 왜? 상대 높임 종류의 해체도 있으니까 뭐뭐 해도 상대 높임법을 실현한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참고로 이것도 중세국어에는 지금 우리 현대국어에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중세국어에는 선어말 어미가 이런 거 있었어요. 예, 글자를 좀 이상하게 썼는데 이응에 꼭지 달린 이응. 그죠? 요런 애들이 사용됐다. 뭐 할 때? 상대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쓰였다. 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는 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높임법의 종류는 누구를 높이냐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었네요. 하나는 주체 높임, 하나는 객체 높임, 하나는 상대 높임. 그죠? 주체는 문장의 주어, 얘는 목적어나 부사어, 얘는 듣는 청자 이렇게 높여준다고 했고 얘는 뭐 선어말 어미 시가 여기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주격조사께서
이런 애들 있었고 특수어휘 그 다음에 님 이런 걸로 실현한다고 했고 객체 높임은 시는 없었어. 그지? 근데 무작격 조사 뭐? 깨 할머니께 선물을 드려야 되지. 나는 선생님께 선물 줘야지. 선생님에게 선물 주면 선생님 기분 나빠. 그죠? 그러니까 부사격 조사 깨. 그 다음에 특수한 어휘. 여기도 조사님. 뭐 이렇게 되고 상대 높임은 문장의 뭐로? 종결 표현. 끝말을 들어가야 돼. 끝말이 짧으면 안 돼. 그죠? 이런 게 높임법이었어요. 자, 높임법 문제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다음에 아까 뭐 간접 높임. 직접적으로 그 대상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의 소유물이나 뭐 생각이나 회장님 말씀은 어떻게?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오늘 간략하게나마 높임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